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비밀을 은밀하게 전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은밀한 코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밀한 코멘트의 진행을 맡은 MC 이단비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여러분은 방위산업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초음속으로 하늘을 나는 전투기? 게임 속에서도 등장하는 K2 소총?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 아마 많은 분들이 주로 육해공으로 대표되는 분야의 내용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은밀한 코멘트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얼마 전 2차 발사를 성공하며 목표 궤도에 올라간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의 누리호입니다. 총 중량 200톤, 길이 47.2m의 누리호는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 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개발된 발사체입니다. 누리호에는 6개월에서 1년간 우주에서 지구의 다양한 정보를 관측하는 4개의 실용위성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6월 29일에서부터 7월 5일에 걸쳐 4개의 위성 모두 정상 사출하여 현재 성능 검증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정말 많은 기술이 누리호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의 기업, 5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다고 하며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모든 과정에 국내 기술이 적용된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국내 독자 기술에 대한 은밀한 코멘트 시작합니다. 지난 7월부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누리호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중 누리호 발사 성공과 직결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고르고 골라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별이구만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와, 발사 시에 사용된 연료는 액체 연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어떤 연료가 더 효율적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액체 연료는 엔진 자체가 복잡해 연료와 산화제 공급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료를 산화시켜 추진력을 얻는 액체 연료는 개발이 어려운 만큼 작동과 제점화, 제어와 연료 대비 추진력이 고체 연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기에 우리나라가 액체 연료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죠.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소로 땡땡땡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누리호 성공은 우리나라의 빛날 업적 같아요. 저는 누리호에 들어간 엔진의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참여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들인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답해드린 바와 같이 누리호의 연료는 모두 액체이기 때문에 엔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화학 반응을 견뎌야 해 그 위험 요소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강소기업들은 클러스터링 방식을 엔진에 적용하여 이를 극복해냈는데요. 엔진 여러 개를 묶어 필요한 추진력을 내는 클러스터링 방식은 안정적이고 강력한 만큼 제어가 어려워 개발 및 적용까지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츠로테크를 모기업으로 하는 비츠로 넥스텍에서는 이 클러스터링 방식이 적용된 엔진에 있어 연소기 제작에 참여하였는데요. 연료와 산화제를 태운 뒤 화염을 밖으로 뿜어 추력을 만드는 엔진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연소기는 연소 과정에서의 3300도의 초고온과 산화제로 인한 영하 180도 이하의 초저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개발에만 5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접합 기술뿐만 아니라 가공, 용접, 시험 기술을 모두 축적해 하나의 기술로 뭉쳐낸 그야말로 끝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이뤄낸 성과죠. 또한 액체 연료의 특성상 누리호의 추진체 탱크 크기는 고체 연료 발사체 대비 훨씬 크고 연료와 산화제의 양도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탱크 내부에서 큰 움직임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료 및 산화제의 양과 움직임 등에 최적화된 엔진 부품의 설계와 제작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스페이스 솔루션은 이와 관련해 밸브,
점화기, 배관 등 엔진의 동력과 산화제를 공급하는 각종 부품이 모인 엔진 공급계를 제조하였는데요. 개발 초기에는 소재, 개발, 규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 성공적으로 누리호에 필요한 초순도 가스 배관과 고압 제어용 밸브 등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주 발사체 제작에서 안정적인 액체 연료 사용을 위한 엔진 설비 제조에 필요했던 혁신적인 기술력, 비치로테크의 비치로 넥스텝, 스페이스 솔루션 등 국내 강소기업들의 기술로 성공한 누리호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국내 부품과 기술의 우수성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연료와 엔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바리바리님이 남겨주셨네요.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의 본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이 질문은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요. 발사 시의 지구 중력과 우주에서의 무중력을 견딜 수 있으면서도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벼워야 하는 누리호의 소재.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탄소 섬유 기반의 복합 소재입니다. 동체, 즉 발사체의 본체 무게를 최소화하는 데 이 탄소 섬유 복합 소재가 가장 최적화된 소재인데요. 실제로 누리호의 동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재료인데요. 탄소 섬유 공급에 있어 한국 카본 등의 국내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재에 있어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화이바는 누리호의 페어링 제작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페어링이란 누리호 발사 시 받는 진동을 견뎌 내부에 실린 인공위성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우주궤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를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누리호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부품입니다. 누리호 발사 시 중력의 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 페어링인 만큼 최대한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한국 화이바는 2002년 액체 로켓 KSR-3 나로호의 상단 페어링 제작에 참여하며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발휘,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사용한 누리호의 페어링 개발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누리호 제작에 있어 그 본체 재료들까지 모두 국내 개발을 통해 성공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또한 실제 누리호 발사 이후에는 우주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해 위치를 파악, 정상 궤도에 잘 안착했는지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누리호의 위치나 속도, 자세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인공위성 기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덕산 랩코어스는 이와 관련해 누리호의 위성 항법 수신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발사 시 진동과 충격을 견딜 수 있으면서도 극저음과 진동 등 우주에서 접하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덕산 랩코어스는 실제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개발 시에도 위성 항법 수신기를 개발, 제작하였는데요. 이때 노하우를 살려 GPS를 기반으로 한 항법 장치와 함께 설정된 위치로 유도하는 관성 항법 장치를 활용해 비행하도록 설계. 우주에서 설사 이상이 생겨 둘 중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중 보호 장치처럼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누리호 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국방 항공우주 통신 시스템 전문 기업인 다남 시스템즈는 누리호 내 원격 측정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 비행 종단 시스템, 추적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신호를 지상과 주고받을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본체 구성 외에도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 RKDD 땡땡땡님이 남겨주셨네요. 누리호 발사 과정에 있어 연료 같은 하드웨어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 있어 주목할 만한 기술이 있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하여 누리호 발사 시 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았던 지상대기 및 발사 직전까지 적용된 지상 제어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발사체가 발사 전 지상에서 대기할 때 외부에서 기능을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이 시스템은 총 3단으로 이루어진 누리호 각 단의 전자장비 상태와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 유출 상태를 면밀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엔진 성능을 시험하는 추진기관 시험장에서 발사체에 명령을 내려 발사대로 옮기고 엔진을 켜고 시험이 끝나면 멈추는 신호도 지상 제어 시스템이 보내죠.
대한민국의 유콘 시스템은 이 지상 제어 시스템에 있어 항우연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개선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성능과 기능,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업그레이드에 힘썼는데요. 특히 누리호 지상 제어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장치인 콘솔. 제어에 사용되는 콘솔뿐만이 아니라 누리호를 직접 세우지 않고도 발사대 시험과 검증을 가능하게 만든 시뮬레이터 기술들까지 모두 개발한 점에 있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방산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12년간 끝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누리호 개발.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주요 강대국에 이어 무게 1톤 이상의 실용위성 작체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항공 우주 분야의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국내 기업들과 전문가들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새로운 분야의 은밀한 코멘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은밀한 코멘트로 만날 준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